이번에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뉴욕으로 연결해 ETF 시장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 CPI가 발표된 이후 미국 증시에 많은 관심이 몰렸는데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 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럽의 마음고생도 참 심각한 상황인데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WTI 유가가 120불까지 올랐었다가 현재는 물론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로부터 유가 의존도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도 좋으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유가가 올라갈 때 우라늄 가격도 같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봤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ETF 플러스 시간에 우라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유가가 이렇게 증가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각 국가별로 정책을 가지고 실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거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인상적인 게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검토하는 건 꽤나 좀 신선한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원래 2011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자국 내 전기 그 소비량의 30%를 원자력으로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가 아시듯이 그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붕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되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사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0%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라늄 가격 역시 2011년도 1월 달에 파운드당 70파운드 했던 것이 그해 4월 사고가 난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의 반토막, 3분의 1토막까지 갔었거든요. 일본엔 총 57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4개가 폐쇄가 되었고 33개는 안전점검을 통과했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재가동된 지역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3개는 점검 중에 있고요. 운행되는 것은 이제 7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정책을 8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내년도에 7기를 재가동을 승인을 하면서 총 17기를 운행을 한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또한 원전 가동 기간을 최대 10년 정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2030년도까지 원전의 비중을 22%까지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원전 이제 이슈를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프랑스랑 벨기에 이 유럽 쪽의 다른 국가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변화 또는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부터 얘기가 나왔었지만 원전에 대한 사용 기간을 10년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원래는 25년도에 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6년까지 10년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어쨌든 원자력 발전을 계속 발전을 통해서 14개의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거기에 청정에너지 관련 법안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그 호재가 됐었고요.
또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효율성이 좋지만 위험성이 강해서 그동안 원자력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올해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 3곳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결론은 그중에서 2곳을 예비 전력원으로 2023년도 4월까지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독일 같은 경우가 그때 가면은 또 한 번 연장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청정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 ETF 정보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전 관련 ETF는 2가지가 있는데요. 우라늄 관련된 ETF입니다. 첫 번째 티커는 이제 URA라는 ETF고요. 두 번째는 이제 URNM이라는 ETF입니다. URN은 2010년도에 상장되어서 현재 규모는 2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큽니다. URNM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현재는 1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은 URA 같은 경우는 우라늄 채굴 기업 그리고 우라늄 관련 인프라 기업까지 투자가 되고 있고요. URNM 같은 경우는 우라늄 채굴 기업이 조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URA가 0.69%로 URNM이 0.85%보다도 조금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글로벌엑스에서 한동훈이었습니다.